네, 어제는 아기 예수가 태어난 성탄절이었죠. 도내 성당과 교회에서는 성탄절을 맞아 미사와 예배를 올리며 이 땅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했습니다. 눈이 쌓인 한라산에는 연휴를 맞아 썰매를 타는 인파로 붐비기도 했는데요. 송원일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성당. 성탄절을 맞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는 성가가 울려 퍼집니다. 성당 안에는 아기 예수가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모습을 재현한 구유가 마련됐습니다. 신자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기리며 온누리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했습니다. 태어난 아기 앞에서 어떤 차별이나 구별도 의미를 상실하듯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모든 인간을 다 포용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경쾌한 노래와 율동이 펼쳐집니다. 성탄절을 맞아 교회에서도 일제히 예배를 올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 인류의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기를 함께 소망했습니다. 전쟁과 우리 폭력, 질병이 아픔이 사라지고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눈으로 뒤덮인 한라산은 하루 종일 인파로 붐볐습니다. 가파른 능선을 따라 눈썰매를 타며 짜릿한 속도감을 즐기는 사람들. 아이도 어른도 썰매 타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너무 빨라서 롤러코스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뭔가 좀 심장이 쫄깃하고요. 좀 조마조마했어요. 넘어질까 봐. 함께 눈사람을 만들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소중한 성탄절 추억도 만듭니다. 눈으로 뒤덮인 한라산에서 사람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선사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게 말은 쉽지만 실천으로 옮기기가 참 힘든데요. 세상이 많이 각박해졌다 해도 아직 우리 주변에는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이 많습니다. 수년째 봉사를 실천하는 따뜻한 영웅들을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앞치마에 위생 모자, 그리고 산타 헤어핀을 끼고 조리실에 모인 사람들. 대형 냄비에 있는 불고기에 양념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주걱으로 골고루 젓습니다. 좀 연한 것 같아? 색깔 조금 연해. 그럼 고추장 가져올까? 직장인과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봉사단인데 한 달에 2번씩 모여 직접 장보기부터 요리까지 무료 급식 봉사를 하는 겁니다. 2015년 창립 때 130여 명이 활동하는데 회원의 80%가 창립 멤버로 8년 넘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급식 봉사에 나섰던 자녀들까지 새로운 봉사회를 꾸려 나눔의 마음까지 되물림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이 잘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씀을 하고 나가실 때 우리는 뿌듯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로당. 소파에 앉은 할머니들이 발 마사지를 받습니다. 크림을 발라 혈자리를 누르며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여기는 답답할 때 새끼 쭉쭉 내려가라. 자, 아프시면 호흡. 마사지 교육을 받은 회원들이 모여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이어지다 보니 마사지가 있는 날에는 경로당이 북적입니다. 자식도 못 해주는 거 진짜 공짜로 해주나 다리도 가볍고 발도 시원하고 모든 게 다 좋수다. 그리고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또 교감하면서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도 이런 시간이 올 텐데 그때 우리들한테도 이런 사람들이 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또 때로는 가질 수도 있었고. 각박한 사회 속에 여전히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따뜻한 영웅들. 봉사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행복이 더 커진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네, 2023년도 이제 벌써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인 올해도 제주 사회는 온갖 이슈들로 뜨거웠는데요. 어떤 일들이 우리를 울고 또 웃게 했는지 제주 MBC가 뽑은 10대 뉴스를 강흥주 기자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성실 재판에 임하는 것이 지금 그 수사 중이라 제가 자세한 내용은 이거는 제가 나중에 스카이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러붙이는 볼 수 없게 될 예정입니다. 여순 사건은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대통령의 출병 명령을 거부하며 시작됐는데요. 이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에 극우 인사들이 포함되면서 여수의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여수 MBC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모두 15명. 이 가운데 단장을 맡은 허만호 경북대 명예교수는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되는 인사이자 지난 2019년 국민들을 폄훼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인물. 나종남 육사 사회과학처장은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들의 흉상 철거를 주도했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또 김형석, 남정옥 두 사람은 올해 한 토론회에서 4.3 보고서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거나 미화, 과장됐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위촉한 단원 중 편파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반면 여순 사건 전문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75년간 인내하고 참아왔고 서름을 당해왔거든요. 뉴라이트 인사로 지어진 기획단 정말 분노하고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진상조사 보고서는 여순 사건 특별법의 핵심이자 진실규명 활동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지금과 같은 인적 구성으로는 제대로 된 보고서 작성을 기대할 수 없고 결국 70여 년 만에 제정한 특별법까지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첫 회의가 열리는 건 다음 달 10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밀실에서 졸속으로 구성된 기획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고 유족들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반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것은 또 여순을 75년 만에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을 또 다른 좌우 대립의 형태로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서.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전남도청과 국회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단의 재구성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추위가 풀리면서 당분간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할 텐데요. 오늘 제주의 아침 기온 5.5도로 시작했고 낮 기온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고요. 모레는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는 빙판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도의 공기질은 무난하겠는데요. 국외 미세먼지가 차차 유입되면서 내일은 제주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현재 기온입니다. 북부 지역 7도, 남부 지역 5도, 동부 지역 2도로 아침 출근길은 어제 아침만큼 춥습니다. 낮 기온은 차차 오르겠습니다. 북부와 남부 지역 13도, 동부 지역 12도까지 오르겠고요. 어제 낮보다 6도가량 올라가겠습니다. 성판악은 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섬지역도 종일 구름의 양이 많겠고요. 낮 기온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내외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오늘 항해하거나 조업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요. 주말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폭설로 탐방이 전면 중단됐던 한라산 등반이 오늘부터 일부 허용됩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탐방로 주변에 쌓인 눈 치우기 작업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 오늘부터 등반을 일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리목과 영실 탐방로는 윗세오름까지 등반이 허용되고 성판악 탐방로는 진달래밭 대피소까지, 관음사 탐방로는 삼각봉 대피소까지 등반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갯벌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멸종위기종인 물수리와 노랑 부리저어새 등이 서식하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오조리 갯벌 0.24제곱킬로미터를 새롭게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보전법과 습지보전법에 근거해 해양생태계와 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농민들이 농산물을 다른 지방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택배 판매하는 경우 택배 한 건당 2,500원, 최대 24만 원을 지급하는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서귀포시는 길고양이의 과잉 번식을 막기 위해 내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예산 3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는 올해 2억 4천만 원보다 6천만 원 늘어난 걸로 길고양이 1,500여 마리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을 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는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과잉 번식을 막기 위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6,500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초대형 중국 크루즈선이 제주를 찾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중국이 처음으로 자체 건조한 13만 톤급 초대형 크루즈선 아도라 매직시티호가 오는 28일 첫 기항지로 서귀포시 강정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입항합니다. 이 배는 24층 건물 높이에 객실 2,000여 개를 갖추고 최대 6,500명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아도라 매직시티호는 28일 첫 입항을 시작으로 내년에 80차례 넘게 제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곶자왈 사람들은 성명을 내고 곶자왈을 훼손하는 LNG 복합발전소 건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동서발전이 최근 제주시 구자읍 동복리의 곶자왈을 LNG 복합발전소 부지로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며 곶자왈 보호지역이 추진되는 시점에 이 같은 계획은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곶자왈을 훼손하면서 탄소를 줄이겠다며 LNG 발전소를 짓는 것도 모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